안녕하세요. 사커 토커 편집자입니다.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축구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그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축구와 함께라면 밥도 안 먹을 수 있어. 축구와 우정 그리고 사랑을 고르라면 나는 축구. 축구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이 축구의 일부분인 남자. 북런던의 주인공은 아스날이지라고 오늘도 10번 말한 남자. 가슴에 태극기가 아닌 아스날 엠블럼을 품고 있는 남자.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영국에 사는 남자. 라는 타이틀을 가진 축구 전문가 및 축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철민이를 모셨습니다. 이 방송의 녹화일은 1월 28일에 진행됐으며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파리 생제르맹의 16강전입니다. 저는 파리 생제르맹의 8강 진출을 예상하는데요. 우선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 그리고 이제 이카르디로 이루어지는 3명의 공격진들이 무시무시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고, 조별예선 6경기에서도 이제 17득점을 기록할 만큼 좋은 공격력을 기록했고, 이제 아무래도 도르트문트가 이런 파리 생제르맹에 비해서 조금 팀 전체적인 전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파리 생제르맹이 8강행을 예상하는데, 도르트문트를 얼마 전 이적한 엘링 홀란드가 최근에 이제 좀 대단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제 도르트문트의 공격이 얼마만큼 힘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도르트문트도 이제 생제르맹을 상대로 승리를 따낼 수 있는 약간 그런 변수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경기는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 대 16강전입니다. 사실 양 팀은 맞대결을 할 때마다 되게 많은 득점을 서로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16강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8강에 진출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양 팀의 스트라이커로 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는 챔피언스리그 5경기에서 10골, 리그에서 21골을 기록하면서 지금 전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인데, 첼시의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에이브라함이 얼마만큼 뮌헨을 상대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경기는 토트넘과 라이프치히의 16강전입니다. 저는 라이프치히의 8강행 진출을 예상합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프랑크푸르트전 패배 이전에 13경기 연속으로 2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17경기에서 와포드와 벌리전을 제외한 15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기록한 만큼 이런 난타전 끝에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손흥민과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이 라이프치히의 공격력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경기는 리옹과 유벤투스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입니다. 저는 유벤투스의 8강행 진출을 예상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호날두의 존재입니다. 호날두는 최근 7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서 또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맞선 리옹은 팀의 주포이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데파이 선수가 부상을 이탈한 만큼 공격력에 있어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데파이가 없는 리옹이 호날두의 유벤투스를 과연 얼마만큼 잘 막을 수 있을까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경기는 폴리와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입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8강 진출을 예상하는데요. 세계 최고 선수인 메시의 존재도 있지만 나폴리가 올 시즌 리그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 수의 전력을 갖춘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종종 충격적인 역전패를 허용하던 바르셀로나가 과연 이번에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경기는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입니다. 전 아탈란타의 8강 진출 예상하는데요. 비록 아탈란타가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6경기에서는 8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리그 21경기에서 57득점을 기록하는 등 세리에의 최강의 공격팀으로 활약하는 만큼 발렌시아를 상대로 다득점을 바탕으로 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공격 쪽에 확실한 강점인 아탈란타가 챔피언스리그라는 큰 무대에서도 과연 그들의 공격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경기는 레알과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입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8강 진출을 예상하는데요. 이 두 팀은 지난 2016년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만나서 1승 1무로 레알이 결승전에 진출한 바 있는데요. 레알이 비록 호날두 이탈 이후에 공격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단단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맨시티가 작년 같은 약간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경기의 경험의 차이로 인해 레알이 승리를 따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키포인트는 레알의 단단한 방패와 맨시티의 날카로운 창간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입니다. 리버풀의 8강 진출을 예상하는데요. AT 마드리드가 수비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그 21경기에서 22골에 머물 정도로 빈약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리버풀이 올 시즌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마누라 라인과 반데이크 등 좀 단단한 수비진을 앞세워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이 그들의 강력함을 과연 AT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을지입니다.